QM6 시승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2021년형 QM6를 출시하면서 몇 가지 변화를 줬습니다. 전면부 그릴 부분의 디자인을 변경했고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형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GDE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모델입니다. 오늘 LPG 모델을 먼저 시승하고 가솔린을 비교 체험하는 시승 일정입니다. 르노 삼성은 QM6뿐만 아니라 SM6 같은 모델에도 LPG 모델을 넣어서 특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LPG 모델에도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를 추가했습니다. 전면부에서 변화의 특징은 우선 르노 삼성의 태풍 엠블렘 양옆에 좌우로 길게 뻗은 한 줄의 크롬 장식이 새로 생겼는데 퀀텀 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릴 부분의 문양을 메쉬 타입으로 바꾸면서 개별 그물망의 하단부에 크롬 장식을 하나하나 박아 넣었습니다. 그릴 하단부에는 QM6라고 새겨 넣었는데 가솔린과 LPG 최상위 트림에는 프리미에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무늬도 바뀌었고 SM6에 먼저 적용됐던 턴 시그널이 후방의 방향 지시등에 적용됐습니다. 전면 지시등은 깜빡이는 형태 그대로입니다. 디자인이 바뀐 것 외에 파워트레인과 실내 공간 그리고 실내 디자인 등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해 LPG 모델 도입과 함께 부분 변경을 거친 뒤에 올해 다시 상품성을 개선해 신차에 근접한 모델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LPG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QM6에서 LPG가 주력이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판매량이 한 4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2016년도에 데뷔 이후에 판매량이 8만 대니까 절반 가까이를 이제 LPG 모델이 판 거고 그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QM6에서 이제 LPG라는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면서 QM6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르노 삼성으로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르노 삼성 자체가 그다지 상황이 좋지는 않죠. 브랜드 내부에서도 QM6가 볼륨이 가장 큰 차종이고 그 차종 안에서도 모델별로 세분화했을 때 LPG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LPG 모델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상품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겠죠. 참고로 LPG와 가솔린, 디젤 2021년형 QM6는 LPG와 가솔린 두 가지 모델만 출시가 됐고요. 디젤 모델은 내년도 초반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판매되는 비중을 보면 LPG가 한 5라고 한다 그러면 가솔린이 4 그리고 디젤이 1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PG가 가장 중요하고 가솔린이 그 다음이고 이제 디젤은 이제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고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르노 삼성에서도 디젤은 점차적으로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LPG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엔진에 무단 변속기 CVT가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의 어떤 특성을 보면 이게 힘을 쫙 빼서 쓰는 어떤 그런 엔진이라기보다는 좀 정숙함이라든지 편안함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시속 100km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속력을 내게 되면 이제 CVT의 특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추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RPM 게이지는 올라가는데 속력 자체는 이렇게 확 도약을 한다든지 이런 그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CVT 엔진 자체의 어떤 그런 특성 자체는 이 차를 타고 어떤 시원시원하게 밟거나 가속을 하거나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실사용 구간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또 그렇지만 답답하지 않게 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이제 코너를 도는 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다소간의 차체의 흔들림이나 이제 이런 롤링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변속 충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RPM을 조금씩 이제 높여가면서 엔진의 출력을 더해가는 방식이고 고속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RPM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차가 좀 시끄러워지긴 하는데 그런 어떤 상황 자체를 많이 가정하지 않고 만든 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속으로 쭉 이제 직진 가속이라든지 고속 주행 이런 것들보다는 차를 통해서 어떤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하면 된다. 그런 목적의
부합되게끔 잘 만들어진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솔린 차량으로 바꿔 탔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파워트레인도 출력이나 세팅면에서 LPG 차량하고 거의 스펙이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과 LPG 엔진 사이에서 크게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가솔린 엔진을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QM6에 이제 장착된 2리터 140마력 가솔린 엔진 자체가 출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차체의 급, 중형 SUV라는 차급을 생각했을 때 140마력에 이제 20km/m 정도의 토크는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출력, 경쟁사의 다른 차종에 비해서 대비 만족스러운 출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LPG와 가솔린을 반대로 LPG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솔린 엔진과의 어떤 그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LPG 하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이제 출력 대비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는 힘도 좀 붙이고 가속의 느낌도 좀 더딜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어떤 그 느낌으로는 가솔린과 LPG 사이에서 먼저 탔던 차와 현재 차 사이에서의 큰 차이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QM6는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하는 목적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스포츠 모드라든지 뭐 고성능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모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처럼 이 산길을 달려야 되는 상황이 있죠. SUV 차량이고 또 레저라는 어떤 기능성 자체를 또 추구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또 산에 이제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달려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는 또 대비해서 변속기 레버에 매뉴얼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레버를 왼쪽으로 쳐주면 지금 계기판에 표현됐듯이 실제로 기어가 체결되지는 않지만은 순간적으로 단수 자체를 내려주면서 RPM을 띄워주죠.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자동 모드로 쓰다가 잠시 이렇게 좀 도움닫기라든지 힘이 필요할 때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서 기어 단수를 내려주면 RPM을 순간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출력을 낼 수가 있겠죠. 자, QM6의 상품성에 대해서 총평을 내려보자면, QM6는 SUV로서의 어떤 그런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시장이죠. LPG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어있는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차 자체의 특성도 그런 이런 특수한 포지셔닝을 점령함으로 해서 그 포지션을 원하는 어떤 소비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자체의 어떤 그 성능이라든지 최신의 어떤 그런 최신 뭐 자율주행 기능, 또 고성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소비자들 말고 차 자체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차의 어떤 그런 성능이라든지 첨단 장비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차 자체는 어쨌든 이동수단이고 편안하게 잘 타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디자인도 최근에 나온 어떤 국산차들을 보면은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측면이 있죠.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단정하고 준수한 느낌, 이런 어떤 그 디자인적인 어떤 그 특징이 있고, 이런 거는 또 주행 감각하고도 맞물려서, 이 주행 감각도 CVT라는 어떤 변속기의 어떤 그 특징하고 맞물려서 과격하고 급격한 이제 가속보다는 점진적이고 편안한 가속, 그리고 잠시 후 서락으로 빠지겠습니다. 잠시 후 서락. 차의 외관과 이런 주행의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을 보면 디자인 자체도 어떤 준수하고 어떤 단정하고 우아함, 어떤 곡선, 이런 어떤 그런 외양과 주행 질감도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운동 능력 이런 것보다는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정숙함, 이런 데 어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외관이 적당한 어떤 그런 균형이나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보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차, 그 중에서도 SUV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사실 세 종류의 차량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QM6가 있고요, 타고 있는. 그리고 조금 이거보다는 앞서 출시된 이 현대차의 이제 투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출시를 이 QM6와 함께 출시된 렉스턴이 있죠. 원래는 요 세 차종이 다 급이 좀 다른 차량입니다. 투싼이 준중형이고 QM6가 중형이고 렉스턴은 준대형을 표방하고 있죠. 렉스턴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걸 빼고 놓고 봤을 때는 SM6는 사실은 중형이면서도 워낙에 이제 준중형 차들이 요새 고사양과 함께 차량의 가격이 비싸졌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어떤 그 파워트레인을 바꾸면서 그런 차량들은 또 전기차는 가격대가 더 높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QM6가 설정하고 있는 가격대 2천만 원대 중반에서 3천만 원대 초반 사이의 가격대, 이 가격대가 지금은 이제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봤을 땐 이미 이 가격대 자체가 준중형으로 내려가 버렸죠. 투싼이 3천만 원 안팎, 그리고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 중에서 4륜구동을 채택을 한다든지 혹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고사양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4천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거에 비해서 QM6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레저 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SUV라는 큰 트렌드는 맞물려 가면서 차의 성격 자체를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LPG라는 어떤 그 모델을 특화시킴으로 해서 디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지점을 메우면서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이 QM6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QM6의 차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그런 어떤 그 목적성, 전략성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단 같은 SUV 이런 초점이 있는 겁니다.